충격적이게도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거의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억이 새겨지는 순간은 책을 뚫어지게 볼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적게 공부하고도 늘 1등을 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게 아닙니다. 단지 뇌를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뇌과학이 실제로 증명한 뇌를 30배 업그레이드하는 5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넘기신다면 내일도 똑같이 밑빠진 독에 시간과 노력을 붓게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무작정 정보를 밀어넣는 가짜 공부를 멈추고 뇌의 자동 저장 스위치부터 켜볼까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없는 느낌? 분명히 집중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느낌.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정보 입력을 멈추고 잠깐 쉬는 바로 그 찰나에 기억을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오프라인 리플레이, 즉 뇌의 오프라인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2021년 미국 국립보건원 신경질환 뇌졸중 연구소에서 실제로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33명의 피험자에게 새로운 키보드 동작을 가르쳤는데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10초 연습, 10초 휴식. 이 패턴을 무려 35번 반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뇌 자기파 검사 MEG로 뇌를 실시간 촬영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피험자가 실제로 연습하는 10초 동안 뇌는 조용했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10초 동안 방금 연습했던 동작의 신경 패턴이 원래 속도의 20배로 압축되어 무려 25번 넘게 뇌 속에서 통째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천천히 연습할 때가 아니라 멈출 때 뇌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휴식 시간 동안 재생 횟수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다음 연습에서 실력이 정비례해서 올라갔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은 뒤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마세요. 딱 10초만.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멍하니 그냥 있어 보세요. 그 멍한 10초 동안 여러분의 뇌는 방금 배운 내용을 20배 속도로 스스로 복습하고 있습니다. 챕터가 끝날 때마다 단 10초의 침묵. 이것만으로 기억력이 달라집니다. 10초의 멈춤으로 뇌에 시동을 걸어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뇌를 기분 좋게 당황시켜 기억의 효율을 극대화해볼까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공부할 때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형광펜 칠하고 밑줄 긋고 노트 필기하고 반복해서 읽고 그 방법들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유창성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분명히 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그 황당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2006년 워싱턴 대학교 헨리 로디거 연구팀이 이걸 실험으로 검증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같은 글을 4번 반복해서 읽게 했고 B그룹은 한 번만 읽은 뒤 책을 덮고 빈 종이에 3번을 떠올려 쓰게 했습니다. 5분 뒤 단기 테스트에서는 4번 읽은 A그룹이 약간 더 잘했습니다. 역시 많이 읽어야 해 싶었겠죠. 그런데 일주일 뒤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번 읽고 3번 인출한 B그룹은 61%를 기억해냈고 4번 읽은 A그룹은 40%밖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인출하지 않으면 일주일 뒤 52%를 망각하지만 3번 억지로 떠올린 그룹의 기억 손실률은 단 14%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워싱턴 대학교 인지심리학과에서 무려 146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인출 연습이 반복 읽기보다 장기 기억 형성에서 평균 67%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읽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것,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부를 마친 뒤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빈종이를 꺼내서 방금 배운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모조리 써보세요. 처음엔 몇 줄 못 씁니다. 버벅거리고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뇌가 기억을 장기 저장소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다 쓰고 나서 책을 다시 펼쳐 빠진 부분을 확인하세요. 이 과정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습입니다. 고통스럽게 꺼낸 기억이 다시 흐려지려고 할 때 사실 이때가 뇌의 기억을 영구적으로 박아 넣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걸 아시나요?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9세기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스스로를 피험자 삼아 밝혀낸 사실인데요.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약 70%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한 것의 70%가 내일 아침이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뇌는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릴까요? 뇌 입장에서는 당장 생존에 필요 없는 정보는 삭제하는 게 에너지 절약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기억이 지워지기 직전, 뭐였지 하고 당황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내면 뇌의 예측이 빗나가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2025년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뇌의 예측이 틀리는 바로 그 순간, 즉 잊은 줄 알았는데 기억해냈을 때 도파민 신호가 가장 강력하게 상승하며 이것이 학습을 촉진하는 독립적인 교종 신호로 작동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완전히 잊기 직전에 딱 한 번 꺼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2025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에서는 이 타이밍을 조절하는 간격 반복 기법이 일반 반복 학습보다 38%더 높은 학습 효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2025년 종단 연구에서는 학습 직후, 1시간 후, 1일 후, 일주일 후 시간 간격을 점점 늘려가며 복습한 학생들이 한 번에 몰아서 공부한 학생들보다 6개월 뒤 지식 유지율이 3.2배 높았습니다. 복습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오늘 배웠다면 1시간 뒤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3일 뒤에 한 번, 일주일 뒤에 한 번, 이 4번의 복습만 지켜도 6개월 뒤 기억 유지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언제 보느냐가 기억을 결정합니다. 정보를 다루는 기초 체력을 갖추셨다면 이제는 방대한 정보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도록 뇌의 하드웨어 크기 자체를 물리적으로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자, 네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단기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기억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인간의 작업기억은 한 번에 평균 4개에서 7개의 정보 단위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4개에서 7개입니다. 그 이상 들어오면 앞에 것이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공부하면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부분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청크화, 즉 지식의 모듈화입니다. 개별 정보들을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어서 하나의 청크로 압축하는 거예요. 2024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 결과 체스 마스터들은 수천 개의 체스판 패턴을 청크로 묶어 기억함으로써 초보자보다 작업 기억의 10배 이상 많은 정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묶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중보호화입니다. 뇌에는 언어를 처리하는 채널과 시각 이미지를 처리하는 채널이 따로 존재합니다. 텍스트로만 공부하며 언어 채널 하나만 쓰는 거지만 텍스트와 시각 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두 채널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2024년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에서 94개 독립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텍스트만 학습할 때보다 텍스트와 시각 자료를 함께 활용했을 때 학습 효과가 평균 89% 향상되었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두 가지만 실천하세요. 첫째, 공부한 내용을 마인드맵이나 도식으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 순간 두 채널이 동시에 가동됩니다. 둘째, 여러 개의 개념을 외울 때는 무작정 나열하지 말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묶으세요. 이건 저거랑 연결되는 개념이야 라는 구조만 잡아도 뇌의 작업 기억 부하가 확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넓혀놓은 뇌의 그릇에 정보들을 완벽하게 통합하려면 뇌에게 스스로 신경망을 재조합할 거대한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5번째 방법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뇌를 더 많이 쓸수록 더 똑똑해질까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1992년 하이얼 연구팀이 피험자들에게 테트리스를 4에서 8주간 연습시키고 뇌의 에너지 소모를 측정했습니다. 연습 후 수행 능력은 7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뇌의 포도당 대사율, 즉 에너지 소모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더 잘하게 될수록 뇌는 더 적은 에너지를 씁니다. 불필요한 영역은 끄고 핵심 신경회로만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겁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신경망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중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2025년 무려 7만 5천 명의 근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최상위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7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평균 33분 동안 뇌를 완전히 쉬게 했습니다.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회복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2019년 스위스 베른 대학 연구에서 깊은 수면 중에 뇌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존 기억을 공고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되어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다음날 학습을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밤새 공부하는 건 오늘 저장한 파일을 내일 스스로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집중할 때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치우고 90분에 집중하세요. 그 이상은 억지입니다. 쉴 때는 SNS 스크롤이 아니라 산책, 멍 때리기, 스트레칭처럼 뇌에 아무 자극도 주지 않는 진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잠은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기억의 마지막 저장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건 절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뇌라는 최고급의 컴퓨터의 시스템 매뉴얼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책을 덮고 백지를 꺼내 방금 배운 것을 고통스럽게 쥐어짜내서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몇 줄 적지도 못하고 버벅거리겠지만 며칠 뒤 그 백지가 여러분의 기억으로 빽빽하게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뇌가 가진 진짜 잠재력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책상 앞을 지키고 있을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내용이 뇌를 뛰게 했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